안녕하세요. 간호지식 제작소입니다. 2021년도 간호사국시 성인간호학 풀이입니다. 1번 문제는 위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절대 호중구 수가 400mS일 때의 간호중재에 대한 문제인데 정답은 천측정입니다. Absolute Neutrophil Count, ANC는 백혈구 중립구 수를 나타내는데 면역 상태를 평가하고 감염 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상치는 1500에서 8000 마이크로리터까지입니다. ANC가 낮으면 감염에 대한 면역 방어 기능이 저하되며 환자가 감염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500 이하면 중증으로 매우 심각한 감염 위험입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환자의 천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ANC가 정상치 이상으로 5만 이상이면 백혈병적 증상입니다. 사실 호중구 증가 자체보다 원인 질환이 문제입니다. 폐렴, 혈관염, 류마티스 질환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을 할 때 ANC는 증가하고 이때에는 발열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약하면 감염의 초기 증상은 고열 또는 저천입니다. 그 다음 심박수가 분당 90회 이상의 빈맥과 호흡수가 분당 20회 이상인 빈호흡, 그리고 저혈압과 혼돈이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보기 2번 의식 수준 사정은 필요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천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이번 문제는 폐엽절 제수를 받은 환자의 밀봉 흉곽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량이 증가될 때의 중재입니다. 정답은 소별량을 1시간마다 측정한다 입니다. 흉곽배액관은 흉곽 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공기, 액체, 혈액 등을 배출하여 폐의 재팽창을 돕고 호흡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기흉, 혈흉, 삼출성 흉수에 사용됩니다. 밀봉 흉곽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활동성 출혈 또는 외상 수술 후 합병증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내 200ml 이상이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시간당 100ml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외과적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성 배아액이 증가하면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소별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환자의 혈액 손실 정도를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은 체중의 약 8% 정도 되는데 성인은 약 4.5리터에서 6리터 정도입니다. 30% 정도 손실 시에는 빈맥, 호흡 증가, 소변함소가 나타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발생한 신경성 쇼크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섬액입니다. 섬액은 심장의 정상 신호 전달이 방해되어 심방 혹은 심실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심방 혹은 심실의 박동수가 감소하며 중심 정맥압이 하락합니다. 신경성 쇼크 초기 단계에서 중심 정맥압이 감소하므로 혈압이 낮아질 수 있고 환자의 의식 수준이 저하됩니다. 신경성 쇼크는 급성 신경계 손상, 충격 또는 중추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섬액이 나타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심정지 성인 환자에게 수행하는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 벤 120회를 유지한다. 입니다. 양손을 포갠 후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 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갈비뼈 등을 누르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성인은 약 5cm, 가슴 앞뒤 높이의 2분의 1, 소아는 가슴 앞뒤 높이의 3분의 1 정도 압박하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서 체중으로 누릅니다.
압박 후 완전한 흉곽 이완이 되어야 하므로 손을 떼지는 않되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합니다. 흉곽이 돌아올 시간을 주지 않으면 심장 관류가 저하됩니다.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하로 제한합니다. 문제 5번. 욕창 부위의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욕창 단계는 정답은 3단계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위치, 왼쪽 엉덩이 3시 방향에 4 곱하기 3cm 욕창이 있습니다. 깊이는 진피 전층의 손실, 피하 조직의 손상, 건과 근육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욕창 1단계는 단순 홍반입니다. 2단계는 피부 손상, 3단계는 피하 조직 조상, 4단계는 근육 및 뼈 손상입니다. 문제 6번. 위암 수술 환자의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전에 투약 중단을 고려할 약물은 플라빅스입니다. 플라빅스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혈소판 응집 억제제입니다. 주로 심근경색, 뇌졸중, 혈전 형성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약물로 프로세미드는 이뇨제입니다. 오메프라졸은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프라놀롤은 베타 차단제로 고혈압에 사용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및 진통제입니다. 문제 7번.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이 없고 좌측 발목 부위에 복합골절이 있는 환자에게 우선 해야 할 중재는 기도 유지입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단계는 ABC입니다. 기도 확보, 호흡, 순환, 출혈입니다. 가장 먼저가 기도 확보입니다. 기도 확보 없이는 아무리 골절을 치료하고 출혈을 멈추어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거나 구토물, 혈액, 점액 등이 흡입되어 기도 폐쇄가 일어납니다. 이는 산소 공급 차단, 뇌 손상, 심정지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유지는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시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 열기 또는 턱 밀기, 필요시 구강 기도 삽입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산소 공급과 동공 반응 검사 및 출혈 여부 사정을 합니다. 문제 8번. 메니에르병 환자의 현운 발작과 관련된 문진 결과는 음식을 짜게 먹는 편임입니다. 메니에르병이란 청각기관인 귀 속 달팽이관에 있는 림프액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청각과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 청력 감소, 귀가 먹먹한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메니에르병의 현운 발작은 일반적으로 뇌의 손상이나 액체 이득과 분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먹는 음식과 뇌림프액의 압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뇌림프액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9번. 대퇴골 골절 환자의 통증 강도가 10점 만점에서 8점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반응은 장운동 감소입니다. 대퇴골 골절은 하체의 주요 부상 중 하나로 통증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는 환자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움직임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잔군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맥박수는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하고 대량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수는 빨라집니다. 혈당도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3차 신경통 환자에게 통증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찬물로 세수를 해야겠어요. 가 정답입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질환으로 주로 얼굴의 일부에서 발생합니다. 찬물이 얼굴에 접촉하면 신경 활성화와 통증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의 일부에 발생하는 강렬한 통증으로 눈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이 건조해므로 인공 눈물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 11. 퀴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적응 단계 중 타협 반응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병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입니다. 타협 반응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계는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문제 12.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관에 우로 유동식을 공급받는 환자의 퇴원 교육 내용은 관 주위 피부를 물과 비누로 매일 씻는다가 정답입니다. 경피적 내시경 위조루술은 위장관에 관을 삽입하여 환자에게 영양 및 약물을 제공하는 수술적 절차입니다. 내시경을 사용하여 복부의 작은 절개를 통해 위에 튜브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영양 및 약물을 공급합니다. 관 주위의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부 청결을 위해 적절한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멸균된 물로 관을 세척하여 관막힘을 예방합니다. 시기 후에는 상체를 30도에서 45도 반좌위로 유지하여 흡인 예방, 위배출을 촉진합니다. 문제 13. 대장 내시경 검사 후에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복부가 팽만되어 있을 때 중재는 장음을 청진한다 입니다. 대장 내시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는 대장이 팽만하여 공기가 증가하는 장장 폭주 현상입니다. 이는 대장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꼬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심한 복통,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음 청취는 대장의 확장 정도를 평가하고 폭주 및 폭증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또한 장천공 또는 마비성 장폐색 등의 심각한 상태에서는 장음이 감소하거나 사라집니다. 문제 14. 소화성 궤양 환자가 흑색변을 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9.0 gdl일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입니다.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는 성인 남성은 13.5에서 17.5 사이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빈혈, 출혈로 인해 혈액이 손실되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탈수 증상입니다. 흑색변은 상부 소화관 출혈 증상입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진통제, 해열제이지만 부작용으로 위 내막을 손상시키고 소화성 궤양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높입니다.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프로펜, 아스피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스테로이드 소염제는 강력한 염증 치료제이고 덱사메타손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골다공증, 혈당 상승입니다. 문제 15. 토혈 증상이 있던 소화성 궤양 환자의 활력 징후가 혈압 80에 60mm, 맥박 분당 110회, 호흡 분당 28회일 때 우선적인 중재는 수액을 정맥으로 투여한다입니다. 환자 상태는 저혈압, 빠른 맥박, 높은 호흡수를 나타냅니다. 출혈성 쇼크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토혈로 인한 혈액량 감소와 저혈압으로 인한 산소 및
혈액 공급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맥박 증가, 혈압 유지하려 하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저혈압이 지속되면 뇌, 신장, 간 등 주요 장기로의 혈류가 감소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킵니다. 우선적인 중재로는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여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출혈로 인한 혈압 감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액은 혈관 내 용적을 신속히 보충하여 심장 박출량과 조직 관류를 회복시킵니다. 문제 16. 의식이 저하되고 진전이 있는 간경화증 환자의 혈청 암모니아 수치가 198 마이크로 그램 퍼 데시리터일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정답은 식도정맥류 출혈입니다. 식도정맥류는 간경화로 인한 포도상 정맥이 확장되어 발생하는 혈관 이상증입니다. 주로 간경화로 포도상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식도의 정맥이 확장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식도의 정맥이 파열하면 출혈이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분해되는 아미노산의 대사산물로 정상적으로 가는 암모니아를 안전한 요소로 변환하여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간경화로 인해 간 기능이 손상되면 암모니아가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신경 독성 물질로 뇌에 작용하여 의식 변화, 행동 이상 등을 유발합니다. 간성 뇌병증으로 발전하여 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혈청 암모니아 정상치는 15에서 45 사이입니다. 강기능 저하 시 혈천 간모니아가 상승하고 의식 저하가 일어납니다. 소작동술은 식도정맥류 부위에 바인딩이나 클립을 이용하여 정맥의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문제 17. 간 절제술이 예정된 간암 환자의 검사 결과가 헤모글로빈 9.5에서 10.2 GDL, 대변잠 혈 검사는 양성,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은 간비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해야 할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비타민 K를 투여한다 입니다. 대상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대변잠혈이 양성이므로 위장관 출혈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간암 환자에서는 강형화 등으로 인해 위장관 출혈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를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간암 환자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타민 K의 합성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간암 수술 전에는 환자의 출혈 경향을 줄이기 위해 비타민 K를 투여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이며 약물로도 투여 가능하고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 18. 간염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HbSA는 양성, HbSA는 음성, HbCAg-IgM는 양성, 총빌리루빈은 20 mgdl, AST는 300 UL, ALT는 250 UL입니다. 교육 내용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십시오가 정답입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정상치는 AST는 10에서 40, ALT는 7에서 56, 총 빌리루빈은 0.2에서 1.2 사이입니다. 환자는 심각한 강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B형 간염 판독은 HbSA는 현재 감염 상태입니다. HbSAb는 anti-HBs로 면역력 확인입니다. HbCAb는 anti-HbC는 과거 감염 여부입니다.
HbCAb IgM는 급성 감염 여부입니다. 주어진 혈액 검사 결과로 간염 환자입니다. HbSA가 양성인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은 감염 전파를 최소화합니다. 문제 19. 당뇨병 환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 지표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혈액 내의 포도당과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화합물로 과거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중 포도당이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비율입니다. 공복 혈당보다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 평가에 사용됩니다. HbA1c 정상치는 5.7% 미만입니다. 문제 20. 아침에 NPH-ECU를 투여받은 환자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심하게 떨어 혈당을 측정한 결과 50mgdl이다.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의식 수준 사정입니다. NPH 인슐린은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투여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저혈당은 의식 저하, 발작, 혼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70mgdl 이하일 때입니다. 문제 21. 궤양성대장염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혈변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로 결장과 직장에 국한되어 점막에 염증과 궤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혈변과 점액변, 복통, 설사 등이며 증상의 양상과 심한 정도는 질병의 활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 22. 크론병 환자에게 술파살라진을 투여하여 완화시키는 증상은 염증입니다. 크론병은 소화관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특히 소장 말단과 대장에 자주 발생하며 장벽의 모든 층에 걸쳐 염증이 생깁니다. 술파살라진은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문제 23. 담관배액관을 적용하고 있는 환자가 회색변을 보고 황달이 있을 때 예상되는 혈액 검사 결과는 총빌리루빈 4.5gdl입니다. 회색변은 담돼서의 담석이나 담도폐쇄와 관련된 증상으로 간에서 생성된 총빌리루빈이 대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변색이 발생합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기는 노폐물로 간에서 처리되어 담즙으로 배출됩니다.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체내에 빌리루빈이 축적되어 황달이 나타납니다. 총 빌리루빈 정상치는 0.2에서 1.2 사이입니다. 문제 24. 항긴요 호르몬 부적절 분비증 우군 SIADH 환자의 혈청 나트륨이 118mEql일 때 나타나는 것은 심부건반사 감소입니다. 심부건반사란 근육 힘줄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척수와 말초신경계 상태 평가에 사용됩니다. 항긴요 호르몬 부적절 분비증 우군 SIADH는 항긴요 호르몬 ADH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신장에서 물을 과다하게 보존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혈청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혈청 나트륨 정상치는 135에서 145mEql입니다. 물이 과도하게 보존되어 혈액이 희석되고
혈중에 전해질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 외화액에서 세포 내화액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고 뇌세포의 부족한 나트륨 농도로 인해 심부건반사가 감소하게 되어 중추신경계의 조절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는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심부건반사는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25.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청 칼륨 수치가 6.0 MEQL일 때 양이온 교환수지 약물을 경구 투여한 후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심전도상 TPA 변화 관찰입니다. 양이온 교환수지 약물은 칼륨을 결합하여 대장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륨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급속하게 칼륨이 배설되면 심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전도상 T파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륨의 정상치는 3.5에서 6.0 사이입니다. T파는 심장의 전기적인 잠재 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T파는 증가하고 꼭대기가 더 뾰족해질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크보스테크 징후는 두뇌 압박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뇌 종양, 뇌출혈, 뇌수종, 뇌염 등으로 인한 두뇌의 부종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26. 뇌손상 환자에게 심한 갈증, 지속적인 단뇨, 빠르고 얕은 호흡이 나타나고 혈압이 90, 60mm씩이다. 예상되는 검사 결과는 소변 삼투질 농도 감소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갈증, 단뇨, 얕은 호흡 및 혈압 감소의 증상은 당뇨증성 신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항인요 호르몬의 부적절 분비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변이 희고 삼투질 농도가 감소합니다. 소변 비중은 탈수로 인해 체내 수분이 감소하거나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비중이 증가합니다. 혈청 나트륨 농도는 탈수 시 증가하고 과다한 수분 섭취 시 감소합니다. 문제 27. 강형화증 환자에게 복수천자 후 알부민을 투여하는 주요 목적은 간문맥 교질 삼투압 증가입니다. 강형화증은 간 조직의 손상과 변성으로 인해 알부민 등의 단백질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혈액 내의 알부민 수준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은 혈관 내의 온순을 유지하고 혈관 밖으로 유출되는 수분을 조절하여 간경화증과 관련된 부작용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알부민은 혈관 내 수분을 유지시키는 교질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저알부민은 부종과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알부민 투여는 혈액순환 및 혈액 내의 단백질 수준을 안정화하여 간경화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합니다. 이는 간문맥 교질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간문맥 교질 삼투압은 간정맥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간질환의 정도를 평가하고 간경화 및 순환기합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간경화증이 진행될수록 증가합니다. 문제 28. 오한과 근육통을 호소하는 급성 신우신염 환자의 신체 검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옆구리 통증입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신장과 신우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상부 요로 감염에 해당합니다. 오한, 발열,
근육통 같은 전신 감염 증상과 함께 옆구리 통증이 나타납니다. 문제 29. 흉추 2번. 손상 환자가 안면 홍조와 발한이 있으며 혈압이 220, 140ml/일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방광팩만 여부를 사정한다 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자발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교감신경계는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며 전투 또는 도망 상태를 유발하고 부교감신경계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활성화되며 휴식 및 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흉추 2번 손상으로 인한 안면 홍조와 발한, 그리고 고혈압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광팩만 여부를 사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광은 부교감 신경계의 영향을 받아 안면 홍조와 발한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흉추 2번 손상으로 인한 안면 홍조와 발한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30. 진행된 골관절염 환자의 신체 사정 결과는 활동 시 악화되는 통증입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만성 관절 질환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닳아 없어지고 뼈와 관절 주변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립니다. 관절 주변의 통증이나 뻐근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백조목 기형은 손가락의 관절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펴져나가는 형태의 손목 및 손의 변형을 나타냅니다. 척골 편의는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척측으로 휘어지는 변형을 말합니다. 문제 31. 요축 안판 탈출이 있는 요통 환자에게 재발 예방을 위한 퇴원 교육은 장시간 서 있을 때 받침대를 이용한다 입니다. 요축 안판 탈출증은 요추 사이의 디스크가 손상되어 내부 수핵이 빠져나옵니다. 이 탈출된 디스크가 주변의 척추신경을 눌러 요통, 다리 저림 등을 유발합니다. 장시간 서 있을 경우 적절한 받침대나 의자를 이용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요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바디를 사용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1시간마다 일어나 걷기입니다. 문제 32. 장아지 석고붕대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동맥순환 장애가 예상되는 발가락의 사정 결과는 냉감입니다. 석고붕대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충분히 발가락까지 공급되지 않아 냉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 33. 전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지 2일째 되는 환자의 중재로 옳은 것은 근육이완제를 투여한다 입니다. 전고관절 치환술은 고관절을 교체하는 수술로서 퇴행성 관절 질환이나 관절염 등으로 인해 손상된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전고관절 치환술 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완제는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완제는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종을 감소시키며 수술 후 부위의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문제 34.
구부정한 자세로 보폭이 좁고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넘어질 것처럼 앞으로 가속 보행을 하는 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신체 검진 결과는 관절 경축입니다. 관절 경축은 두 뼈가 서로 고정되어 움직임이 없게 되는 수술입니다. 주로 관절 질환, 골관절염, 관절 연골 파괴 등으로 인해 통증이 심한 경우에 수술적 선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 35. 골다공증 예방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반응이다.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수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골다공증은 주로 골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 조직이 약화된 상태인데 충격 운동을 통해 골 밀도를 높이고 강화해야 합니다. 수영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 강화를 높이지 못합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신체가 가벼워지는 특성이 있어 골의 충격이 거의 가해지지 않습니다. 주로 유연성 및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36. 신부전 환자의 사정 결과가 허약, 심한 피로, 야뇨, 거품이 있는 분홍빛의 객담, 기좌호흡, 맥박은 분당 110회, 호흡은 분당 30회이다. 우선적인 중재는 산소 포화도 측정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여 혈액이 적절히 순환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여 혈액 내의 산소 운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산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맥박수는 분당 60에서 100회, 호흡수는 12에서 20회입니다. 신부전은 심장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펌프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신체는 심박수와 호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신부전이면 산소 교환 효율이 떨어져 산소 포화도는 저하됩니다. 문제 37번. 승모판역류 환자에게 약한 말초맥박, 피로, 혈압 저하와 소변량 감소 증상이 있을 때 우선적인 간호진단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승모판역류로 인해 식도나 입구 부분이 약해지면 위의 내용물이 역류하여 심장과 혈관에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감소하면 신체의 말초 혈관에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심박수가 증가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심박출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말초맥박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압 감소와 말초맥박의 증가로 인해 심장이 노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는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감소하면 신장에 혈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소변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38번.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검사 결과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 200mgdl입니다. 위험 기준은 LDL 130 이상, HDL 40 미만, 총 콜레스테롤 20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입니다. 공복혈당은 126 이상,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입니다. 문제 39. 신부전 환자의 심초음파 검사 결과 1회 심박출량 감소로 즉각적인 보상 기전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은 심박동수 증가입니다. 심박출량은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의 곱입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1회 심박 출량이 감소하면 즉각적인 보상 기전을 작동시킵니다.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반응이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심박동수 증가, 빈맥입니다. 혈압 저하는 보상이 아닌 결과입니다. 호흡수는 증가하고 목정맥은 팽창합니다. 수분 저류로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문제 40. 심전도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맥이 1분 동안 10회 이상 나타나는 환자에게 발생 위험이 높은 부정맥은 심실빈맥입니다. 심실빈맥은 심실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심장이 병적으로 빨리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실박동은 정상적으로 분당 70보 80회 뜁니다. 심실빈맥의 경우 심실박동이 분당 120회 이상 뛰어서 몸 전체로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없습니다. 심전도는 넓고 빠른 QRS 파형이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P파는 보이지 않거나 QRS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문제 41.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3개월 전 승모 판대 치수를 받음, 목정맥 팽창, 체중 증가, 심박 출률 45%, 산소 포화도 86%, 혈압 90, 60mm미아파이라, 맥박 102회, 호흡 26회, 1037.5도씨입니다.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산소 투여입니다. 산소 포화도의 정상치는 대략 95% 이상입니다. 맥박의 정상치는 평균적으로 60, 100회 분입니다. 호흡의 정상치는 평균적으로 12, 20회 분입니다. 호흡 곤란이나 산소 포화도의 감소는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승모 판대 치수를 받은 이력과 심박 출률이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혈압과 맥박이 낮은 편이므로 산소 부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42.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심실빈맥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중재는 제세동 실시입니다. 제세동은 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부정맥 중 하나로 심박동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때 심장의 기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세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세동은 심장의 전기적인 활동을 재설정하여 정상 리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해막산소 공급은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즉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때나 심장 수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심장율동 전환술은 심박동이 빈맥으로 돌아가거나 불규칙한 심박동으로 빠져들었을 때 이를 다시 정상 동정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박동의 이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시도됩니다. 대동맥 내풍선 펌프는 심장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심장 수술이나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심폐지원을 위해 적용됩니다. 대동맥 내풍선 펌프는 심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혈액을 처해로 펌핑하여 일시적인 심장 기능의 대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문제 43. 인공판막대 치수를 받고 와파린 복용을 시작하는 환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주기적으로 혈액응고 검사를 한다 입니다. 와파린은 혈액을 희석시켜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은 장기간 투여되는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은 첫 복용 후 5일 정도 후에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므로 헤파린을 먼저 투여한 다음에 와파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와파린은 헤파린 중단 3일 전부터 투여합니다. 치료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재발되면 더 장기간 투여합니다. 임산부는 투여가 금지됩니다. 와파린의 투여량과 효과는 주로 프로톰신 시간과 국제 표준화 비율을 통해 평가됩니다. 와파린 치료를 받는 환자의 INR은 2.0에서 3.0 사이의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공판 막대 치술 후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혈액 응고 검사 I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혈액 응고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44.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목과 팔로 방사되는 통증, 호흡 분당 22회, 산소 포화도 96%, 트로포닌 I 증가, CKMB 증가. 심전도 결과는 ST 분절 상승입니다. 이때 우선적인 중재는 모르핀 투여입니다. ST 분절이 상승하는 것은 심근의 특정 부분에서 혈액 공급이 감소하거나 차단된 것을 나타냅니다. 트로포닌 I는 심근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트로포닌 I의 증가는 심근세포의 손상을 나타냅니다. CKMB는 크레아틴 키나제의 부분적인 이소 효소로 주로 심근세포에서 발견됩니다. CKMB의 증가는 주로 심근세포의 손상을 나타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는 흉통 완화와 동시에 혈관을 확장하여 심근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모르핀이 처방됩니다. 문제 45. 심낭 삼출액이 심장을 압박할 때 사정 결과는 혈압 저하입니다. 심낭 삼출액이 심장을 압박하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심장의 효율적인 혈액 펌핑이 저하되며 혈압이 감소합니다. 맥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 혈압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혈압 질환에서 맥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압박할 때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심장 압박은 주로 심폐소생술 중에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로 심장을 압축하여 혈액을 몸 전체로 흐르게 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로써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신장의 혈류가 감소하여 소변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 심장이 더 자주 수축하여 혈액을 박출하면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중심정맥은 대정맥에서 측정된 혈압으로 심장 우심부로 돌아가는 혈액압을 나타냅니다. 중심정맥압이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정맥 리턴의 증가입니다. 정맥 리턴은 우심부로 돌아가는 혈액의 양을 나타내며 혈압이 상승하면 정맥 리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46. 심계항진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전도 결과가 다음과 같다. 심방수축수는 분당 350회, 심실수축수는 분당 100회, 피파는 없으며 미세한 진동파, QRS 파형은 정상이나 불규칙적, 리듬은 불규칙적,
이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와파린입니다. 심계항진은 심장의 비정상적인 빠른 박동을 나타냅니다. 심장에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파린은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여 심계항진으로 인한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리팜핀은 다제내성 결핵의 초기 치료에 사용합니다. 디아제팜은 주로 불안, 긴장, 경련, 근육 감축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불안, 긴장 혹은 근육 감축과 관련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완화하거나 경련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PN은 심장의 상부 심방에서 발생하는 신호로 심방의 수축을 나타냅니다. 피파는 심방세동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QRS파는 심장의 심실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을 나타냅니다. QRS파는 심실의 수축을 나타내는데 특히 심실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방세동 치료는 심박수를 조절합니다.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디곡신이 심박수를 감소시킵니다. 혈전 예방을 위해 한근고제를 투여합니다. 문제 47번. 유방절제술 후 수술한 쪽 팔의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는 환측 팔의 탄력 붕대를 감아줌입니다. 유방절제술 후에는 주변 림프관 및 림프절이 제거되어 림프액의 흐름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력 붕대는 적절한 압력을 제공하여 림프액의 이동을 촉진하고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문제 48번. 화학요법을 받은 백혈병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오한, 전신권태, 분당 맥박 105회, 호흡은 24회, 천은 38.2도씨, 산소 포화도 95%, 백혈구는 1000 마이크로리터, 헤모글로빈은 실륨 5GDL, 혈소파는 10만 마이크로리터이다. 이때 우선적인 중재는 혈액 배양 검사 실시입니다. 이 환자는 백혈병 환자로 화학요법을 받은 후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학적인 변화와 함께 천 상승, 맥박 증가, 호흡수 증가 등의 감염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혈액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인의 혈소판 수치는 150만 350만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헤모글로빈 남성의 정상치는 13.5에서 17.5, 여성은 10.5에서 15.5 GDL입니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는 성인의 경우 4,000에서 10,00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헤마토크리트는 혈액 내의 적혈구 비율입니다. 정상 성인 남성의 경우 약 40%에서 54%, 여성의 경우 약 37%에서 47%의 범위에 있습니다. 문제 49.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전신소양증, 만성 두통, 적혈구 800만, 헤모글로빈 함스, 헤마토크리트 60%, 혈소판 45만이다. 이때 간호중재는 수분을 하루 3L 이상 섭취하도록 격려한다 입니다. 이 환자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습니다. 적혈구 수가 증가하면 혈액이 더 높은 비중으로 농축되어 헤마토크리트와 헤모글로빈 농도가 높아집니다. 헤마토크리트가 높아지는 이유는 탈수로 인한 농축이다. 구토, 설사, 이뇨제 사용으로 체액이 부족한 경우이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탈수, 만성폐질환, 다결핵성 신장질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하여 탈수를 방지합니다. 문제 50. 철분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하다고 호소할 때 간호는 고섬유소 식이를 권장한다 입니다. 철분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하다고 호소할 때 이는 철분제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철분제는 장내 수분 흡수를 증가시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장운동을 느리게 하므로 섬유소를 통해 대변의 부피와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합니다. 문제 51. 흉부외상으로 흉막각 내 혈액이 축적되었을 때 우선적인 사정 결과는 청진시 호흡음 감소입니다. 혈액이 흉막강을 채우면 폐가 압박되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허탈됩니다. 폐가 주저앉거나 압축되면 그 부위에서는 공기 흐름이 없으므로 청진시 호흡음이 감소하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은 보통 폐의 하부에 고이므로 하부 흉부에서 호흡음 감소가 잘 나타납니다. 문제 52. 폐혈증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심한 호흡 곤란, 의식 수준 저하, 창백한 피부, 맥박은 분당 110회, 수축기 혈압 70mm/막, 흉부 X선 검사 시 양쪽 폐 부위가 하얗게 나타남, 동맥혈가스 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70mg/악, 산소 분압은 50mg/악, 폐하는 7.18, 산소 포화도는 65%. 우선적인 중재는 인공호흡기 적용입니다. 이 상황은 폐혈증으로 인한 중증 호흡부전 및 저산소증, 산염기 불균형이 동반된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창백은 저산소증입니다. 심각한 저혈압은 폐혈성 쇼크 가능성입니다.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보상성 빈맥이 일어납니다. X선 결과 폐부종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압으로 심각한 호흡성 산증입니다. 산소 분압, 산소 포화도는 중증 저산소 혈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환자의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53.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흉부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타지는 과공명음, 청지는 호흡음 감소, 흉부 X선 검사는 좌측으로 종격변이입니다. 이때 우선적인 중재는 흉관삽입입니다. 흉부 사정 결과에 따르면 호흡음 감소와 흉부 X선에서의 종격변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긴장성 기흉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긴장성 기흉은 흉막각 내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폐가 허탈되고 압력이 높아져 심장 대혈관이 눌리면서 혈류까지 방해됩니다.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응급 상황입니다. 흉관 삽입을 하면 과도하게 축적된 공기를 제거하고 폐를 재팽창시킵니다. 문제 54.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항결핵제 복용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약물을 2가지 이상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니다. 현재 결핵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결핵제는 10여 종 정도가 있는데 이 중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항결핵제를 1차 약제라고 하며 이보다 효능은 떨어지면서 부작용은 더 심해서 부득이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항결핵제를 2차 약제라고 합니다. 결핵 치료를 위한 약제 중 1차 약제의 효과가 가장 뛰어나며 1차 약제 치료의 실패 후 약제의 내성을 갖게 되면 2차 약제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은 2년에 이르며 비용 부담도 크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치료 성공률은 60%에 불과합니다. 문제 55.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흉부 촉진은 진동감, 폐음 청진은 부분적 거품소리, 호흡은 분당 20회, 맥박은 맥박 90회, 말초산소 포화도는 95%입니다. 이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심호흡과 기침 격려입니다. 환자의 사정 결과에서 흉부 촉진에서 진동감과 폐음 청진에서 부분적 거품 소리가 나타나면 폐에 분비물이나 액체 축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의 기능을 저해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하는 것은 이러한 분비물이나 액체를 도와 배출하여 호흡 기능을 개선하고 폐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56. 흉부외상으로 밀봉배액 중인 환자의 흉관이 몸에서 완전히 빠졌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개구부를 막는다 입니다. 개구부를 막아야 하는 이유는 공기가 외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흉막 내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흉막 내의 압력이 유지되어야만 폐가 충분히 팽창하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구부를 막지 않으면 외부 공기가 흉막 내로 유입되어 흉막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폐가 충분히 팽창되지 못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57.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약제 감수성 결핵 환자의 전염성이 거의 소실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복용 2-3주 후입니다. 약제 감수성 결핵 환자란 결핵균이 표준 항결핵제에 잘 반응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약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짧은 기간 내에 전염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보통 복용 시작 후 2-3주 경과하면 객담 내 결핵균 수가 크게 줄어들며 전염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문제 58. 폐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체위는 좌위입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좌측반 또는 정립체위를 취하면 체액이 하반신으로 이동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반신에 액체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 쪽으로의 액체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59. 글래스고 혼수척도 사정 결과 E1V2M3는 6점인 뇌졸중 환자의 영양 공급을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비경구로 영양을 공급한다 입니다. 글라스고 혼수척도는 머리에 외상이 있는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뜰 수 있는지,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사지의 반응, 언어 기능의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각 항목은 수치화되어 15점 만점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6점은 의식 손상 상태, 뇌졸중 환자의 경우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양을 보충해야 합니다. 경구로의 영양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경구적인 영양 공급을 합니다. 문제 60. 거미막 미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는 마비된 팔부터 옷을 입힌다 입니다. 마비된 팔은 움직이기 어렵고 능동 협조가 안 되므로 옷에 소매를 먼저 끼워 넣어 수동적으로 처리한 후
건강한 팔로 마무리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옷을 입는 과정에서 협조할 수 없는 마비된 팔을 먼저 다루면 환자가 수동적 상황에 불안감을 덜 느끼고 건강한 팔로 마무리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 61. 세균성 뇌수막염 환자의 뇌막 자극이 예상되는 신체 사정 결과는 커니그 징후 양성입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수막에 세균성 염증이 발생하는 중증 감염 질환으로 뇌막 자극 증상이 특징입니다. 커니그 징후는 엉덩이를 90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을 펴려고 할 때 햄스트링 통증 또는 반사적 저항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면 뇌와 척수를 감싸는 수막이 긴장되고 민감해집니다. 다리를 펴는 동작은 척수와 수막을 당기는 움직임이므로 수막이 자극받아 통증이나 경직성 반응이 생깁니다. 심부건 반사는 대뇌 피질 손상 또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입니다. 심부건 반사가 양성이면 발가락이 확산되면서 발끝이 휘어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호만스 징후는 심근경색이나 정맥혈전증 등으로 인한 하지의 통증을 감별하는 데 사용되는 징후입니다. 롬베르그 검사는 폐쇄 눈 감고 선 자세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대뇌 피질 손상을 나타내는 신경학적 검사 중 하나입니다. 바빈스키 반사가 양성일 경우 발가락이 확산되면서 발끝이 휘어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양성인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62. 뇌수술 후 만니톨 투여 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결과는 시간당 소변량 20ml입니다. 만니톨은 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이뇨제입니다. 만니톨 투여 중 소변량이 감소하면 이뇨제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63. 뇌동맥류 묶음술 시행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160에 90mm일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침상머리를 30댕로 상승입니다. 뇌동맥류 묶음술 이후에는 두통이나 혈압 상승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재는 두통 및 혈압 관리입니다.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뇌순환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킴으로써 두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64. 파킨슨병 초기 환자에게 떨림의 발생이 감소되는 상황은 수면입니다. 파킨슨병 초기 환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증상 중 하나는 안정 떨림입니다. 이 떨림은 환자가 깨어 있을 때, 특히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잘 나타나고, 반대로 수면 중에는 떨림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65. 경부의 척수 손상이 의심되는 낙상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손상 부위 고정입니다. 목은 척수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경추 고정 및 척추 정렬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움직이거나 고정하지 않으면 골절된 뼈나 탈출된 디스크가 척수를 더 눌러 회복 불가능한 마비 초래합니다. 낙상 후에는 경부 척수 손상이 의심되므로 환자의 손상 부위를 고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 66. 경추 3번 수준의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기도 유지입니다.
경추 3번 척수는 주로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횡격막을 조절하는 신경이 차단되어 자발 호흡이 불가하므로 즉각적인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문제 67. 갑상쇠망진증 환자의 사정 결과는 정답은 더위 적응력 감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대사 조절,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심혈관 기능 조절, 신경 전달 물질 조절, 대사 조절, 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는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TSH는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인 티로신, T3와 티로닌, T4를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켜 갑상선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TSH의 적정 농도는 갑상선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TSH의 정상치는 일반적으로 0.4에서 5번령 UU/ml 사이입니다. T3 사미오드 타이로닌은 60에서 181 사이, T4 티록신은 6.6에서 13.8 사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갑상성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여 대사율이 감소하고 안위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 건조, 부종, 월경량 증가, 소변 방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상성 기능 저하증에서는 TSH 수치는 상승합니다. 반면 갑상성 기능 항진증에서는 NTSH 수치가 감소한다. 원인은 빈맥, 손떨림, 근육 약화 증상을 보이는 그레이브시병입니다. 갑상샘항진증 환자가 더위에 약하고 쉽게 더위를 타는 이유는 T3, T4가 과다하여 기초대사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천이 과도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문제 68. 갑상샘항진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갑상샘항진증은 갑상샘 호르몬 T3, T4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기초대사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레이브스 병은 가장 흔한 갑상샘항진증의 원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TSH 수용체에 대한 자가 항체가 갑상샘을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안구 돌출증이 특징입니다. 문제 69. 갑상샘절제술 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사정해야 할 것은 호흡 양상입니다. 갑상샘절제술 후에는 후두 부위에 일시적인 부종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도 압박이나 후두 폐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흡입 석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을 위한 튜브를 삽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70. 황반변성 환자의 남아있는 시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입니다. 황반변성은 황반 중앙 부분의 손상으로 시야의 중심에서 선명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주로 노화에 따라 발생합니다. 특히 노화로 손상된 황반은 햇빛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자외선은 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눈을 보호합니다.